안녕하세요. 용신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국어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교과서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세요.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하길 바랍니다. 136쪽 학습 시작합니다. 세종이 왕이 된 지 25년이 되던 해, 한글을 창제하였어요. 한글이 없었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벌목 금지!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제가 글자를 몰라서 그만. 이것을 보면 농사의 비법을 알 수 있다고?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비법을 알지요. 시집간 우리 딸은 잘 지내는지. 잘 지내냐고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 편지를 쓰지요.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들어야겠군.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네, 조선시대의 한글의 역할은 한글이 사회 계층 간 의사소통을 도왔다는 데 있습니다. 양반들은 하층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글이 필요했고,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글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던 여성과 사대부 남성 간의 소통에도 한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글이란 이름이 쓰여졌을까요? 세종의 새 문자 창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세종 25년 1443년이었습니다. 이 문자의 명칭은 훈민정음, 약칭으로 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렵에 이미 속칭인 언문이란 이름도 사용되었죠. 한글이란 이름은 19세기 말부터 사용되었으나 주시경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쓰면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한글은 본래 한나라의 글이란 뜻이었는데 나중에 한은 큰, 유일한의 뜻이라는 해석이 덧붙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명칭에 이 문자를 만든 세종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수건을 해소하는 업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13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는 한글의 자음 기본자의 이름을 기역 같은 경우 어금니 소리, 니은은 혀소리, 미음은 입술 소리, 시옷은 입소리, 이응은 목구멍 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로 자음 기본자라고 해요. 자음 기본자에 모음 을을 붙여서 발음해보면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을 살펴보세요. 자, 다 같이 그, 느, 무, 스, 으 라고 발음해 봅시다. 잘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으 모음을 넣어서 이 발음 기관의 그 위치나 입술 모양을 꼭 살펴보세요. 자, 니은은 네, 혀끝이 윗 잇몸에 닿죠? 미음은
네, 맞아요. 입술 모양을 본떴습니다. 시옷은 스. 네, 이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자음자, 한글 자음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따 만든 글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빈칸에 여러분들도 알맞은 말을 한번 적어볼까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해서 우리는 사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139쪽을 봅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자음 기본자에 다른 자음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살펴볼게요. 자, 가와 같은 경우는요. 자, 기억이 어떻게 하면 키읔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글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앞서 강의에서도 학습하셨죠? 자, 그래서 미음 같은 경우는 획을 더하여 비읍, 비읍에 획을 더하여 피읍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이 키읔으로 이렇게 획을 더하여서 만들어질 때 니은이 디귿, 디귿이 티귿으로 획을 더하여 만들어질 때 발음이 세워지는 특성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글자를 우리는 네, 가획자라고 합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어떻게 하면 쌍기억이 만들어질까요? 디귿에서 어떻게 하면 쌍디귿이 될까요? 옆으로 같은 소리를 나란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비읍을 옆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까요? 네, 쌍비읍. 시옷은 쌍시옷, 지읒은 쌍지읒, 히읗은 쌍히읗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음 기본자 또는 가획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이제 만들어진 이 글자를 우리는 병서자라고 합니다. 자, 특히 같은 소리를 나란히 썼다 해서 우리는 각자 병서라고도 합니다. 각자 병서. 자, 이때 알 수 있는 특징으로는 발음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끄. 아까처럼 모음을 한번 음모음을 넣어서 발음해 보세요. 드, 뜨, 브, 뿌. 자, 발음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특성을 알 수 있죠. 그 밖에 글자를 나란히 한 그 병서자는 같은 소리를 나란히 한 각자 병서자도 있지만, 자, 다른 겹받침, 오늘날 쓰이는 그 겹받침을 생각해 보세요. 겹받침처럼 다른 소리가 나란히 하여 쓰여진 글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니은, 즈, 안따 이런 것처럼 일다의 리을 기역처럼 자, 이렇게 자, 다른 소리를 나란히 하여 쓴 우리 그 병서자를 우리는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가와 나에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면, 가와 같이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서 만든 글자, 나와 같이 같은 소리, 이미 만들어진 소리를 나란히 하여 만든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139쪽 아랫부분에 자, 한글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보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를 상형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만들어진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서 만든 글자, 그리고 그 가획자에 또다시 획을 그어서 만들어진 글자, 역시 가획자. 마지막으로 이미 만들어진 글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 우리는 병서자라고 합니다. 이상 자음자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번은 모음자 관련하여 강의를 듣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